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 일부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겁니다. 요사이 야당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해지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시를 두고 벌인 대반란은 찻잔 속 미풍으로 끝났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추천 명단이 파문을 일으키자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수정명단을 만들어서 제출했죠. 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게 또 부결됐습니다. 선거인단 총 61명이 참석을 했는데 찬성은 13명, 반대가 47명입니다. 당사 앞엔 통합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들이 몰려나와서 공천무효라고 찍힌 피켓을 흔들었다고 하는군요. 그 중앙위의 최고 실권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듣고 있는 말이 있는데 차마 이 방송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사실 사흘 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이 처음 언론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또 걱정거리로 전락을 하면서 원래 본당인, 모당인 통합당부터 매우 시끄러웠죠. 한선규가 공천 쿠데타를 했다. 한선규가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공병호의 사천이다. 이런 온갖 말들이 나왔습니다. 참 듣기에 답답했습니다. 한승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미래한국당 최고위와 공병호 공관위 충돌을 보였죠. 듣기로는 한승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공을 공병호에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내목을 먼저 자르라면서 버티던 공병호 위원장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공들여 영입했다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3번으로 조정하는 걸 포함해서 통합당 영입인사 4명을 전진 배치하면서 파문을 지우려 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앉힌 한승교 대표에게 최후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열망 기대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려 안타깝고 숭고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을 이렇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다 나가라 이 얘기죠. 어쨌든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이틀 전 밤 9시까지 고민하면서 수정한 비례대표 명단을 통합당 지도부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과 뿌리가 같은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도 끝내 수정 명단을 거부한 거죠. 그 다음은 미래한국당 지도부 교체였습니다. 아무리 위성정당이라 부르지만 엄연한 새 당의 지도부를 교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으니 깜짝 놀랄만 합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부터 한승교 대표는 5월 말엔 정치를 떠날 분이라고 언론에 수차 엄호를 했는데 소용이 있을 턱이 없죠. 결국 비례대표 수정안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된 직후에 한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당의 지도부도 총사퇴했죠. 언론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숨겨져 있더군요. 익명을 원한 통합당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자 황 대표가 미리 상의했어야지요 라고 하는 등 언쟁이 있었다. 설마 미래한국당이 황 대표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당이라는 얘기를 아니겠죠. 어쨌든 한 대표가 사퇴를 하자 통합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염동열 전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장석춘 의원 등은 통합당에 탈당계를 내고 일제히 미래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할까요? 물론 황교안 대표의 뜻이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미래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졸지에 미래한국당이 국회의원이 무려 10명이나 되는 제법 정당다운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이왕 가는 김에 한 10분 더 가죠. 그래서 교섭단체라 구성하기 말입니다. 자부자부한 얘기입니다. 이 수정안조차 끝내 배칙된 뒤에 당 지도부가 이리 허망하게 무너지자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비례대표 명단 단 한 명도 못 고친다며 자신부터 먼저 자르라고 강경히 일변도로 나와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인데 주의 여론이 워낙 좋지 못하자 수정 명단을 짜는 데 동의하고 앞장을 서서
또 한 번 기자들을 바쁘게 만들었죠. 그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한자도 못 고치겠다는 분이 이번엔 끝까지 마무리한답니다. 예, 솔직히 이번에 북일된 수정 명단은 제가 받아본 건 진위를 알 수 없어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지막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통합당 영입인사가 4명 정도 전진 배치되었을 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요 문제적 공천으로 보였던 인사들 대부분이 그 순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예컨대 간 노스쿨을 나온 무명의 젊은 변호사도 그대로 있고 이상한 긴 이름의 기업체 임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해 내세울 곳이 없이 간판만 그릴 듯한 이들 몇몇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명분이 있다면 굳이 간판에 클 필요조차 없죠. 어쨌든 한승교의 꿈인지 공병호의 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잠시의 백일몽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새로 구성되는 미래한국당의 새 지도부는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전면 재작성할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새로 구성되는 최고회의는 공관위를 해체하고 새 공관위부터 다시 짜겠죠.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럴 시간이 근데 있을까요? 지역구 공천에서 사천 논란이 크게 일면서 체면을 국일대로 구긴 황교안 대표로서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마저 자신을 헛수아비로 만들면 문자 그대로 바보가 되어버릴 판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영향력도 보일 겸 리더십을 세울 제로의 기회를 다시 찾은 셈이니 오히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여길 법도 합니다. 자, 언론은 한승교 대표가 사퇴하면서 던진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친 말을 토해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목할 말이 2개나 됩니다. 이 짧은 글의 말입니다. 우선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은 누구를 지칭할 것일까요? 상식적 해석으로는 당연히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성균관대 1년 후배인 한승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을 누님으로 부르던 자가 최후로 그녀를 배신했다. 그런데 그런 뒷말은 그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뒤에 황 대표에 의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간택이 됐죠. 그 창당식 땐 황 대표와 나란히 앉아 다시 야당 권력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한 대표가 이제 황 대표를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부패한 권력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 말은 이번 공천파동은 황 대표 측에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해 터져나온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졸지에 황 대표는 부패한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냥 이 말을 넘어갈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자신과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하려던 일을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한승교 대표의 기자회견 말씀을 앞에 두고 온갖 묘수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천 명단에 문제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추천이란 말인가? 정말 억울한 사람은 한승교이고 공병호는 이 3.6 드라마의 핵심 연출가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어떤 묘수풀이도 정답은 아니더군요. 그동안의 수순을 복귀를 해봤을 때 판 위에서 벌어졌던 대마 싸움은 결코 통합당에서 나온 수순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승교 대표의 뒷말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가스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던 생각이 막혀버렸다. 기자들이 가스로운 자들이 황교안 대표냐고 묻자 한 대표는 아니라고 했다 합니다. 가스로운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으면 직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소로운 자들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권력자가 개입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 말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또 하나 의문은 한승교 대표와 공병호 위원장이 그들이 말만 따나 정말 사심없이 공정하게 이런 공천 명단을 짰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적어도 이 괴이한 명단에 대한 추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누구 추천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겠죠. 그리고 아마도 새 공관위를 구성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교체가 된다면 앞에서 벌어졌던 공천에 공병호 위원장의 사심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공병호 위원장이 그대로 남는다면 지금까지의 공천 파동은 오롯이 한승교 위원장의 독단의 비전 대참사가 되겠죠. 어느 쪽일까요? 저는 어느 쪽이든 앞으로의 공천은 황 대표의 뜻이 대부분 반영된, 그러니까 황 대표의 친위대를 만드는 공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승교 공병호의 자의는 벗어나지만 이제 황교안의 친위대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명단을 받아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또 보일까요? 과연 이 땅의 보수는 다시 회군할 수 있을까요? 미래한국당뿐 아니라 통합당의 운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잘 정리되곤 합니다. 창밖은 어둡지만 봄은 벌써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